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된 직장인 여자이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알게 되었고 한바탕 하고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과 시댁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요. 시댁은 부동산 부자예요.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쪽으로 눈이 뜨이셔서 땅 투자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거기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면 땅을 사고 팔고 그러셨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이름으로 된 땅과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부동산 재벌 같은 사람들이었죠. 뭐 서울이랑 수도권에 사놓은 상가만 10개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에 반해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의 여자였어요. 저희 아빠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셨고 엄마도 주부로 지내셨는데 저랑 동생이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 때는 나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아이 돌봐주는 돌보미를 하셨죠. 제가 또래에 비해 취직을 늦게 한 편이라 항상 부모님께 죄송하고 짐스러웠는데 이런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 따라 부동산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상가랑 집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이 투자자지 뚜렷한 직업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나쁘지 않았기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목에 깁스를 한 것처럼 갑질을 엄청 해대셨어요.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네가 어디 가서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을 만날 수 있냐는 등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기업 사장의 와이프인데 어제 같이 밥을 먹었다는 등 무슨 입만 열면 그 연세에 그렇게 허세를 부려대셨어요. 처음엔 결혼하고 나서 갑질하는 시어머니 참았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살다 보면 이러다가 마시겠지 하면서 알면서도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런 말 해봤자 원래 본인 엄마 성격이 그런 거 어떡하냐는데 저도 결혼 생활은 잘 유지하고 싶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와 다 같이 만나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마침 점심때여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날이 더워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냉면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예, 저번에 니네 동네에서 먹었던 그 냉면집 거기 맛이 괜찮던데 거길로 가서 점심 먹자 하셨죠. 저희 동네에 줄을 서서 먹는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저는 엄마한테 냉면 괜찮냐고 여쭤봤어요. 엄마가 여름 감기에 걸리셔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셨거든요. 항상 뭐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희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행동을 하니 엄마는 추운 거 싫으시면 따뜻한 거 드실래요? 하니 시어머니가 제 말을 가로치고는 사돈, 거기 냉면집 맛있어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따뜻한 거야. 뭐 먹을지 생각하는 것도 또 머리 쓰는 거니까 그냥 냉면 드시러 가요. 뭘 생각을 해? 하시는데 꼭 말을 하셔도 저렇게 하신다니까요. 결국 저희 엄마도 그러자고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냉면을 먹으러 갔고 주문을 하려고 기다렸어요. 그 집 메뉴가 일반 비빔냉면하고 회냉면이 있는데 회냉면이 한 3,000원 정도가 더 비싸요. 근데 이 집은 회냉면이 맛있기에 엄마도 회냉면을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 여기는 회냉면이 맛있으니까 엄마도 회냉면으로 드세요 하니 알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님도 이 집 회냉면 좋아하시니까 회냉면으로 4개 주문할까요? 하며 물어봤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평상시에는 보지도 않으셨던 메뉴판을 한번 보시고는 태수야, 나는 그냥 일반 비빔냉면으로 먹으련다. 보니까 회냉면이 3,000원 정도가 더 비싼데 3,000원이면 그게 어디냐? 나는 그냥 일반으로 시켜다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가격 보고 주문을 하셨냐고요. 왜 저희 엄마가 계실 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런 말씀 하시면 저희 엄마나 제가 불편할 거 뻔히 아는데 일부러 저러셨죠. 그러니 남편도 아이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도 그냥 회냉면 드세요. 원래 엄마 회냉면 좋아하시잖아. 4개 시킬게요 하니 나 하나 회냉면 안 먹으면 3,000원이나 절약이 되는데 그냥 나는 일반 냉면으로 해. 4명에 3,000원이면 12,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데 다들 회냉면 먹는다고 하니 나라도 아껴야지. 우리 아들 돈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나 하시는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회냉면 시킨 저나 저희 엄마는 뭐가 되냐고요.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꿋꿋이 회냉면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거기서
아이, 엄마가 일반 냉면 드시면 뭐 나도 일반 냉면으로 먹을게요 하는데 진짜 밥 먹기 전부터 체증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냉면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고 보니까 회사 후배한테 온 전화더라고요. 저는 잠깐 전화 좀 받고 오겠다고 했고 한 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고 식당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니 벌써 냉면이 나와서 세 분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엄마, 냉면 어때? 맛있지? 하며 엄마 쪽을 쳐다봤어요. 아니, 근데 엄마 냉면이 회냉면이 아닌 일반 냉면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 냉면을 쳐다봤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회냉면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와, 순간 열이 받아서 어머님, 저희 엄마랑 냉면 바꿔 드셨어요? 아니, 왜 어머님이 회냉면을 드시고 계세요? 하니 엄마가 사돈이 회냉면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냥 바꿔드렸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힐끗 노려보시며 저희 엄마 회냉면에 쩝쩝 소리까지 내며 드시는데 너무 얄미웠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회냉면을 엄마한테 드리며 엄마 이거 먹어 했어요. 엄마가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고 엄마 입맛에 맞나 보네. 요거 하나 더 시켜서 우리 나눠 먹을까? 양이 생각보다 적지 했어요. 그러니 그 말 끝에 시어머니 완전히 뚜껑 열리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사돈은 배에 그지가 들었어요? 나이도 나랑 동갑인데 나이 먹고 뭘 그렇게 많이 드세요? 그렇다고 사돈이 밥값 내는 것도 아니면서 그만 좀 드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저도 계속 쌓였던 화가 한순간에 터져버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냐고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예, 너 아까도 말을 이상하게 네 엄마랑 냉면 바꿔 먹었냐고 그따위로 하는 거 내가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 나는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고 네 엄마는 좋은 거 먹어도 된다 이거야? 어디 버릇없게 눈을 부릅뜨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어? 사돈 딸이 이럽니다. 아니 시애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러는데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하는데 저희 엄마 얼굴이 새빨개지셔선 저를 말리며 선영아 그만해. 엄마는 상관없으니까 얼른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목소리 낮춰 하시는데 이럴 때는 착한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큰소리치고 뻔뻔한 시어머니는 저렇게 당당한데 왜 항상 저희 엄마만 이래야 되는지 너무 성질이 나서 어머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모녀가 3,000원 더 비싼 회냉면 먹는 게 보기 싫다고 하시라고요. 그깟 3,000원이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네일아트샵 한 번만 안 가셔도 20번 넘게 더 내고 남았겠어요. 아 진짜 3,000원 가지고 치사하게 남의 걸 뺏어 드세요? 했습니다. 그러니 너 지금 버릇없이 뭐라는 거니? 지금 말 다 했어? 이러니 처음부터 없는 집 애를 들이질 말았어야 했다니까. 아주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하면 남의 돈으로 더 비싼 거 얻어먹을까 궁리나 하고 앉아있고 3,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나 니네 엄마나 뻔뻔함이 아주 꼴보기 싫다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참고 참았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니 나도 할 말 다 하는 거다 하시는데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본인 엄마가 저러는 거 말리는 신용도 안 하는 겁니다. 마치 본인 엄마가 다 맞는 말 한다는 듯이 가만히 듣기만 하는데 남편 쳐다봐도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계속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내가 틀린 말 했냐면 뭘 그만하냐고 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큰 소리로 얘기해줘야겠다 싶어 저희가 구질구질하다고요? 저희는 최소한 어머님같이 돈만 하는 구두쇠는 아니에요. 어디 나가면 돈 한 푼 안 쓰시는 어머님보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저희 엄마가 훨씬 낫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야말로 계산하기 전에 맨날 지가 망가지고 왔다고 저한테 돈 10,000원씩 가져가시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왜? 그 돈 모아서 상가 하나 더 사시려고요? 했어요. 그리고 더럽고 치사해서 저희가 먹은 냉면값은 내고 갈게요 했습니다. 3만원 되는 돈 아껴서 아주 부자 되세요 하며 나왔어요. 사실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오니 저희 엄마는 되려 웃으시며 아니 조용한 줄 알았던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냐며 엄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평생을 참고 사는 게 남는 건 줄 알았다며 여태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저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또 한 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보고 무식하게 목소리만 커서 점점 아줌마가 되어가는 거 자랑하냐고, 창피하게 식당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냐고 하는데, 남편이랑 싸우다가 알게 됐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랑 똑같다는 걸요. 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뭐 틀린 말 했냐? 엄마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던 거야. 너나 장모님이나 가끔 보면 없이 산 게 너무 티가 난다니까? 하는데, 뭐? 내가 없이 산 게 티가 나? 그럼 있어 보이는 X 데려다가 살아. 아주 미련 없이 이혼해 줄라니까. 나도 니네 집처럼 무식하게 돈만 많고 머리에 든 거 없는 사람들이랑은 부대 끼면서 살기 싫거든? 이혼해!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누가 이혼 얘기하면 무서울 줄 아냐고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그날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 기간 동안 남편 놈하고 법원에서만 보고 그 외에는 얼굴 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글쎄, 그렇게 갑질하고 돈 자랑하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상가 임차인들에게 폭언을 하고 갑질하면서 몇 개월 동안 횡포를 일삼았나 봐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몇몇 사람들끼리 시어머니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임차인들은 증인이며 CCTV, 녹취까지 전부 다 증거로 가지고 있었기에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시댁은 난리가 났나 봐요. 시어머니 그 성격에 그 갑질 어디 가겠나요? 가족한테도 그런 식인데 남한테는 오죽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시어머니 언젠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 남편은 자기야, 지금 집이 완전 쑥대밭이 됐어. 잘못하면 진짜 우리 엄마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이런 상황에 내가 이혼까지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혼 다시 생각해줘라. 응? 그동안 당신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전부 다 미안해. 라며 운을 띄웠는데, 근데 결국 다 목적이 있어서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리한 상황에 있으니 저보고 지인 선처 탄원서를 좀 작성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남편한테 펜하고 A4 용지 던지며, 야, 내가 미쳤다고 이걸 써줘?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나냐? 지금 어느 낯짝을 들이밀면서 이걸 써달라고 해? 벌 받을 짓 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리고 이딴 거 부탁할 거면 니네 엄마 보고 와서 부탁하라고 해. 너는 평생 니네 엄마 뒤치작거리나 하고 다니냐? 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하며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며칠 있다 시어머니 아주 초췌한 얼굴로 절 찾아와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며, 지인들한테 부탁했는데도 이놈의 것들이 다 나몰라라 한다며, 그래도 너는 아직 내 며느리 아니냐고, 우리 가족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한껏 비웃으며, 그깟 3,000원 가지고 그지 취급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도 가족도 아니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 이게 뭔데 자꾸 가지고 오냐고요. 가세요. 아니, 그리고 어머님 지인 중에 경찰청장 와이프도 있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그러시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부탁하세요. 왜 저한테 와서 이러시냐고요? 아우, 빨리 나가세요. 전 이제 댁들하고 모르는 사이니까요. 하니 시어머니 나 이제 큰일 났다며 너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죽겠다는 소리 하시는데 그냥 문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남편과 이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 시어머니한테 저도 신고 한번 해서 접근 금지 신청 한번 해드려요? 하며 제가 아는 법률 용어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썼었어야지. 돈 조금 있다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하더니 결국엔 이런 사람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 보고 몸소 느꼈어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면 위자료 받아서 편하게 혼자 살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 결혼과 이혼이라는 오점이 크게 남았지만 다행히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냉면이 절 살린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냉면을 먹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더 큰 시련을 겪었을 것 같아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처럼 실패하는 결혼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쌓이신 것 같은 게 글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친정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까요? 정말 시원하게 할 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갑질을 며느리한테까지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 며느리를 찾으시네요. 사례자님께서 아직 이혼을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마음 굳게 먹으시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사례자님 앞길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